왜? 아, 별개로 맛있어? 소불고기 남아있디? 아, 소불고기 있었어? 나 이따가 밥이나 먹어야겠다. 야, 이거 나봐, 이 왼수들아. 넌 또 왜 갑자기 또 꿈으로 표정이야? 바이 왼수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꾸무룩한 표정 짓고 있으면서 뭘. 자, 우리 여기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쟤는 뭐 자세가 네 집 안방이냐, 여기? 안 내려, 네 집 안방이야? 네 집 안방이야, 여기가. 거기도 앉는 자리야. 누가 앉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신발을 거기다 올리는 건 아니지, 왼수야. 아니, 애초에 신발을 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100% 얘기를 하죠. 내신이야, 내신. 수능 문제보다는 내신에 좀 많이 가까운 문제입니다, 5번은. 그래서 5번은 약간 좀 내신에 좀 많이 가깝고 6번이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6번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올 거고 6번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 꼭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꼭 물어보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7번 집합 같은 경우는요.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 요즘 안 나올 것 같아. 집합이 요즘 잘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집합이 현재 잘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니까 7번은 그냥 한번 풀어는 보세요. 참고로 7번의 힌트만 드리자면 그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될 것 같고 그건 앞에서 이미 순열할 때 내가 한번 보여는 줬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는 잣다구로 생겨먹은 저 전개식이 있는데 얘가 현재 몇이 아닌 상수항을 갖도록 해야 되는 0이 아닌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칠 거는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우린 0이 아닌 상수항을 갖게 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우리는 m이라고 하고 그때 우린 저기 있는 저 식에서의 그 전개식에서의 상수항을 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n 곱하기 a가 누군지를 찾으라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포커스는 맞췄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n제곱이니까 얘가 현재 식전개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를 써야 되냐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만들어야겠다. 이건 일단 당연히 여러분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일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일반항을 만들어줬는데 그 일반항을 만든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N, C, R로 잡았을 때 그때 우린 여기는 X 4제곱에 R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제가 지금 현재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2x 6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데 그거 현재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전체 n개에서 r개만큼 뺀 제곱 n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우리는 ncr로 잡아놨을 때 그때 우리는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제곱에 이것까지가 2랑 붙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여기는 2에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얘가 그래서 r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x들끼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면서 여기는 x의 4r제곱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6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n 더하기 6r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ACR에 결국 우리는 2에 R-N제곱 그 다음에 우리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4X에 우리는 10R-6N제곱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식의 10R이라고 10R 10R 오케이? 마이너스 6n 플러스 6r인 거예요? 네 마이너스 6n 더하기 6R이니까 10R 됐냐 여기까지 됐냐 10R R-N R-N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10R 됐냐? 그래서 여기 있는 10R 마이너스 6N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게 돼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여기 있는 저 전개식의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에서 우리는 무슨 항을 가져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 키워드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딱 하나잖아. 무슨 항 찾기? 여기서 우리는 상수항 찾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상수항 찾기.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상수항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할 거니까 상수항 찾으려면 당연히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여기 있는 10R-6n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얘, 야 10R-6n 이게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야? 밖에 왜 난리 났어? 좀 재밌어. 그럼 좀 재밌겠다. 갑자기 애가 되어가지고 으악! 이러고 있으면 재밌겠다.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왜? 우린 즐기지 못하는데 남들도 고통을 좀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 우리만 고통받을 수... 아니 쟤는 즐겼구나. 혼자 즐겼네 생각해보니까. 야 혼자 즐겼다니? 야 쟤 혼자 즐겼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즐겼는데. 어? 뭐라고? 내가 언제?
난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었나? 왜 나의 발언을 네 맘대로 해석을 하고 네 맘대로 뭘 만들고 있어? 나는 그리고 애초에 그 말을 한 적도 없구만. 내가 너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식곤증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서 얘가 결국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상수항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여기 1번항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상수항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될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상수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10r-6n이 0이 되는 순간을 확인하면 되니까 결국 r과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우리는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10r과 결국 6n이 같아지는 그 순간을 확인해라. 즉 여기 있는 5r과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3n이 같아지는 그 순간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r도 그렇고 n도 그렇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r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여기 있는 r이 결국 우린 여기 있는 얘 5분의 3 n이 될 것이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정하셔야 되는 건 결국 뭐냐면 여기는 n은 몇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고요. n은 몇 이상의 자연수? 그렇지.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고, 그래서 이 이상의 자연수를 우리는 n이라고 잡았고, 그때 여기 나오게 되는 r도 마찬가지 개수니까 결국 얘는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정수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유리수가 되어야 돼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 정수야 정수. 0까지는 되니까. 근데 어차피 얘가 자연수니까 2 이상의 자연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자연수가 되기만 하면 되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왜? 이게 가장 작아야지 여기는 n이 가장 작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n의 최소값을 원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그럼 여기 있는 얘 n은 뭐의 배수여야 돼? 누가 날아가야 돼? 지금 현재 얘가 정수가 되고 싶으면 적어도 누가 날아가야 돼? 5가 날아가야 되니까 n이 그래서 5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5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준 게 n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m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거 적어주면 돼요. 5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게 바로 얼마냐면 5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m이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r도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r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것도 나오게 돼요? 여기 5 때려 넣으면 되니까 약분하면 r은 얼마요? 그렇지. 그래서 r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최소값을 갖도록 하게 하는 어쨌든 n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m은 그래서 5가 될 거고 그때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얘 r 즉 다시 하면 그 개수가 되는데 그 개수는 어쨌든 저 관계식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3이 됩니다. 그럼 실제 그 상수항을 찾는 게 세 번째거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세 번째 즉 a를 찾으러 갈 거고 그 a는 결국 n 대신에 즉 여기 있는 n 대신에 다 5 때려놓고 r 대신에 다 3 때려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얘는 주겠어. 얘는 내가 get out. 이건 이미 된 거니까 앞에 것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앞에 것만. 즉 여기 있는 얘가 현재 개수가 될 거고 얘만 찾아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쟤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a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얘 n, c, r에다가 결국 우리는 2의 r-n제곱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n이 다 5고 r이 다 3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때려 넣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5c 3에 우리는 2의 3 빼기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5c 2에다가 결국 우리는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고 5c가 10이니까 그 10 곱하기 4분의 1 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이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이렇게 2분의 5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a가 되면서 상수항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럼 a랑 m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 2분의 5랑 저기 있는 최소값 m5를 그대로 진짜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는 게 나오게 돼요. 둘을 곱하면 되니까 정답 몇 번? 야 이게 최소값 a야. 그리고 실제 m은 5야. 그러니까 여기는 5랑 2분의 5를 곱해준 게 정답 아니야? 그럼 둘을 곱하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곱해와. 그래 몇 번이냐고. 그게 몇 번에 있냐고. 그치 4번에 있잖아.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4번.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5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야 그나저나 난 몰랐는데 엘리베이터도 냄새가 심하대. 고기 냄새요. 여기만 심한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더 심하대. 아 진짜. 가야죠? 나 지금 상태. 건들지 마시오. 건들면 묵니다. 어? 그렇긴 한데 뭘
넌 지금 이 글씨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어? 감히 나의 말을 거역해놓고 네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어? 아니 아까 중3 애들이랑도 얘기하고 하니까 개맛있대. 그게 더 열받아. 개맛있대. 뭘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고 있어. 아직 6번 할 건데. 뭘 짜증내. 야, 짜증내면은 내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아냐? 응? 그냥 준아 그거 알지? 오늘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건들면 묵니다 상태야. 알겠니? 야, 니네 영어쌤이 그 말 하더라. 쌤도 드세요. 근데 나는 저 안 먹을 건데요. 왜요? 전 3시 반에 먹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나는 그게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난 딱 밥 먹는데 그 루틴이 있단 말이야. 나 그 루틴 깨지면 좀 개 싫어한단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쉬는 시간에 밥 먹는 거 제일 싫어해. 쉬는 시간 절대 밥을 안 먹어요 나는. 아무리 배고파 뒤져 쓰러질 것 같더라도 나는 절대 쉬는 시간에 밥 먹지 않아요. 여유 시간이 좀 길게 있을 때 먹어요. 쓰러졌어 몇 번. 응. 링거도 맞아봤고 다 해봤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몰라 성격이 그래. 됐냐? 응, 성격이 그래요. 어? 빡빡하게 사니까 내 자신을 채찍질을 하니까 니네가 그나마 좀 수업 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이거는 내 자신한테 채찍질을 겁나 많이 한 결과야. 아니? 어?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채찍질을 많이 하죠. 응. 항상 니네 점수 안 나오면은 니네 욕을 하지 않아요. 나는 내 욕을 하지.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이러면서. 응. 난 항상 그 생각하는데.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 보강이 지금 진화하는 거예요. 니네 그래서 내 시험 대비가 가면 갈수록 점점 진화되지 않냐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진화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점점 흑화하면서 이번에 완전히 최종 데빌이 됐죠. 그렇지 않아? 이번에 최종 보스가 됐죠. 응? 사람은 진화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람은 진화의 동물이에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사람은 진화해야 돼요. 아씨 고기. 아씨 고기.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아니 그 불판 앞에서 엄청 주워 먹더라고 쟤. 불판 앞에 서 있더라고 계속. 불판 앞에서 이러고 있어. 처음에 몰랐어. 나 처음에 그냥 중딩이 와서 먹나 보다 했는데 잘 보니까 쟤야. 아니 분명히 내가 아까 저기 중3이랑 떠들러 갈 때까지만 해도 얘 여기서 쓰러져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막 쌤이 여기 쓰러져 있는 애 누구야? 이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랬지. 내가 그래서 분명히 얘 쓰러졌으니까 안 먹으러 가겠구나 했는데 나 저기 떠드는 사이에 틈새시장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엄냠냠 하고 있더라고. 야, 아주 잘 찔렀어. 아주 그냥 허점을. 허점을 잘 찔렀어. 자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 4, 5, 6, 7, 8이야. 거기에서 우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동그라미 쳐봐. 뭐의 개수 찾으라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뭐의 개수 찾아라. X? 그렇지. 오 고기 먹으니까 키워드를 잘 잡네요. 함수의 개수 찾으라 했잖아. 그럼 일단 인정해야 되는 거 함수죠. 함수는 같은 거 여러 번 뽑아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건 1대1 함수일 때는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여러 개 뽑는 거는 안 되지. 하나씩은 골라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중복해서 선택하는 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여러 개는 중복이에요. 된다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복 선택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똑같은 거 여러 개 뽑아도 돼요. 여러 번 뽑아도 되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선 가랑 나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는 그냥 당연한가 보다 하고 넘겨야 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좀 이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 일단은 사용해야 되는 건 뭘까요? 가 아니면 나. 둘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나? 나는 당연하다는 거고. 여기선 가를 쓰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체크해놔. 우리는 가가 경우의 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가 현재 기준점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그런가 보다. 왜?
나는 그냥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함수값들 순서가 다 정해졌다는 소리고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야. 지금 보니까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잡아주면 돼. 즉 이거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무슨 조합을 이용해라. 그치? 이거 중복조합 쓰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중복조합 쓰셈 이걸로 그냥 끝난 거야. 사실은.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끝난 거고 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키워드인데 여기 있는 가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지금 여기서의 우리가 내용이다. 그러니까 가가 관건이다.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를 보시게 되면 잘 보시면 F1과 F6을 곱한 거 그리고 F2랑 F5를 곱한 게 현재 얼마로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 그러면 여기 곱해서 10이 되는 건 누구누구밖에 없으니까 야 여기 내에서만 골라봐. 아 12의 약수를 목 아파. 12의 약수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내에서 12를 만들 수 있는 것만 찾아보세요. 그럼 첫 번째 누구 26이랑 또 누구?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2, 6, 3, 4야.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뽑아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케이스로 나눠서 볼게요. 그럼 작은 거 순서대로 그래서 우린 F1과 여기는 F2와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얘 F5도 있고 마지막으로 F6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는 건데요. 그럼 여기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2, 6과 3, 4만 조합하시면 돼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누구만 조합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2, 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3, 4 얘네들만 좀 조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렇게 맞춰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2, 6 가지고만 만들어도 되는 거지. 왜? 겹쳐도 된다며.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얼마를 깔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고. 아니지. 얘네 어차피 1과 6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얘네들이 2, 6인 거야. 그리고 얘네 2랑 5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 6. 이것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 끝에 즉 이렇게 이웃에서 붙어있는 애들끼리 서로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2266이 돼도 되고 아니면 누구도 되냐면 3344도 그래서 똑같이 붙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 4, 4도 그래서 붙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붙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얘들이 다 한 번씩은 나와주는 거. 이게 세 번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번쯤 다 나와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요 3가지 경우만 나누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3가지 경우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면 되겠고 그럼 그 3가지 경우를 가지고 풀 때 그럼 우린 여기를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얘를 딱 보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 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 함수값 딱 몇 개 남아있어요 지금 보니까 4개 남아있지. 누구만 결정해주면 돼. 아니지. 1, 5, 7, 8. 3, 4, 7, 8 남아있죠. 왜요? x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함수값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 x가 누군지를 현재 보면은 F1, F2, F5, F6만 결정돼 있지. 그러니까 3, 4, 7, 8이 현재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인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3, 4, 7, 8을 결정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때 F3과 F4는 얘네들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들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F3과 F4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고 F7과 F8은 이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7과 F8은 여기에 붙어 있었어야 돼.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딱 보게 되면 F3과 F4는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 무조건? 2랑 5. 그렇지. 그래서 F3과 F4는 요런 부등호는 성립을 하는데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되냐면요. 얘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풀어줘야 되겠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F7과 F8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F7과 그 다음에 F8을 보게 되면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할 건데 얘가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F7과 F8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기만 6과 누구? 아니지. 야 우리 X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는 6부터 몇 가지는 다 와도 돼. 7, 8까지 다 되잖아. 결국 뭐야? 우리는 얘가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3, 4, 7, 8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만 저 크기만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만 보여주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첫 번째 케이스는요. 얘 그냥 몇 개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2에서부터 6까지의 원소니까 총 몇 개 중에서 4개야?
5개죠. 2, 3, 4, 5, 6. 괜찮나 여기까지 했냐?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개만. 그러니까 우리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이게 첫 번째 거고. 그럼 얘는 몇 개 남아있어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만 선택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얘네 둘을 잡아준 거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 돼. 그러니까 더해요? 곱해요? 같이 뽑는 거야. 얘도 같이 하고 쟤도 같이 하고 쟤도 같이 하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잖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맞아요?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주면 내가 곱한다 그랬어요? 더한다 그랬어요? 영향을 주면 무조건 곱한다 더한다? 그래서 둘을 곱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F3과 F4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마찬가지. 그럼 우린 여기는 F7과 F8을 똑같이 결정을 하면 돼. 그럼 여기는 F3과 F4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 그치?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되고 얘는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F7과 F8은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 그치? 4와 8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답 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결정해주는 건 얘는 그래서 몇 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선택하면 되고 얘는 몇 H 몇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4부터 8까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둘을 곱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경우가 있어. 마지막 경우도 남았죠?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요. 2, 3, 4, 6이죠. 그럼 2, 3, 4, 6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마찬가지. 그럼 F3과 F4가 있는데 얘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된다라는 걸 잡아줘야 되고요. 그렇지. 얘가 그래서 3과 4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F7과 F8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치. 얘가 6과 8 사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니까 결국 얘는 몇 H 몇과 몇 H 몇을 곱해주면 돼요. 그치. 2H와 그치. 3H2를 곱해서 계산해준 결과가 하나, 둘, 셋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네 셋 나온 거 나머지는 더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얘네 셋을 더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1, 계산 결과 2, 계산 결과 3을 더해준 게 최종 함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거 더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더하십시오. 정답은 그래서 몇 개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숫자는 미리 계점은 조금 커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경우의 수입니다. 실력 완성 문제 그 3번은요. 다음에 풀어드린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는 지금 내가 바로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 미리 계좌면 다 섞어야 돼. 중복조합이랑 그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지금 여기서 했던 거랑 해가지고 다 섞어서 풀어야지 답 나와요.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단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시험 범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조건부 확률 내용이 없으니까요. 확률도 내용이 없고 조건부 확률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1쪽으로 넘어가죠. 미리 할게요. 29쪽 건너뛸 거야. 29쪽 따위는 우리가 그런 거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쵸? 절대 안 나오거든요. 29쪽은 버리세요. 31쪽으로 갑니다. 확률은 결국 뭐 구하는 거니? 그러니까 그 확률이 뭐냐고. 확률은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가능성이야. 다시 한번 뭐냐면 전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걸 찾는 게 확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확률은 항상 진분수가 나온다, 가분수가 나온다. 무조건 진분수. 분모가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확률을 구했는데 분자가 더 컸어? 그거 100% 잘못 구한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건 무조건 잘못 구한 거야. 지우고 다시 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대 숫자가 얼마야? 확률은 최대 숫자가 얼마예요? 1. 전체분의 전체가 되는 경우까지가 최대야. 그러면 최소는 아예 안 되는 것도 가능하죠. 없는 것도.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있는 숫자만 나온다. 그게 바로 확률이다. 확률은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진분수만 나온다. 아니면 가분수도 나올 수 있다. 무조건 진분수만 나올 것이니 가분수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냥 다시 구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아 가분수 맞잖아요. 빡빡 우기지 말고. 분모 분자 자리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구하세요. 왜? 전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쉽게 잘 구하는데 분자가 그럼 빼박 잘못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쟤 이제 10권쯤 오거든 지금. 한 개인가 두 개 남아 있을 거야. 야 10권쯤 오지 이제 슬슬. 야 몇 개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야 가볍게 보고 가죠. 야 이거 문제 딱 나왔어. 개 쉬운 문제잖아요. 몇 분 컷? 이걸 4분씩이나 써야 돼. 1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이건 그냥 빠르게 가. 빠르게 봐. 야 흰공 3개, 검공 4개. 나한테 들어가 있는 공은 총 몇 개? 2개야? 7개 있어. 왜 공의 총 개수를 니들 마음대로 타노스야? 뭘 날려. 뭘 자꾸 날리고 있어. 날아가라 뿅!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전체 7개. 7개 중에서 나 몇 개 선택할 거야? 두 개. 2개 선택할 건데 근데 둘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하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흰공 몇 개고 뽑는 경우와 흰공 두 개. 그치 흰공 2개를 뽑게 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어떤 경우로 나눠줘도 돼요? 그러니까 검은 공. 그치 검은 공 2개를 뽑게 되는 경우로 나눠서 얘네들의 개수 즉 얘네들의 확률을 뭐 해주기만 하면 끝. 더하면 돼 빼면 돼? 둘을 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요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주는 게 전체 경우의 수냐. 전체는 몇 개 중에서 몇 개? 그치 7개 중에서 2개 선택해 주는 게 전체고 그 중에서 흰공 2개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치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돼. 순서는 따위 고려하지 않으니까 조합으로 쓰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검은 공 2개도 마찬가지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는 것 분에 검은 공 몇 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치 이것만 계산해줘서 둘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왜? 각각은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얘네들만 더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첫 번째 거는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7C는 21이죠. 그러니까 21분의 3에다가 결국 우리는 21분의 얼마 더해주기만 하면 끝? 그치 21분의 6을 더하면 되겠고 둘을 더하니까 얘는 21분의 얼마가 되면서 9가 되면서 약분하면 정답 몇 번이 돼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2개 있을 텐데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경우의 수를 잘 이해했다면은 여기 있는 3번 4번은 충분히 풉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3번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3번 답은 간단하게만 보고 갑시다. 간단하게만 보고 갑시다. 야,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게 전체야? 그래, 8명 중에서 3명 뽑아야 돼. 근데 나는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뽑아야 돼? 이거 같이 뽑는 거예요. 2학년은 2명만 뽑아야 되고 3학년은 1명만 뽑아야 되고 다시 하면 1학년은 뽑고 안 뽑고 1학년은 안 뽑고. 자, 그럼 여기 봐봐. 분모는 8시 3이죠. 그쵸? 8명 중에 3명을 뽑는다니까. 분자를 보게 되면 2학년 몇 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돼요, 지금. 4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니까 4시. 그쵸? 3학년 몇 명 중에서 1명 뽑아야 돼요. 2명 중에서 1명이니까 2시. 둘은 같이 뽑아야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 끝. 이게 답이에요? 더했지? 3시 이짓거리 하고 있네, 아주 그냥. 야! 3학년. 야! 3학. 유제 3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4번 들어가 볼까요? 4번 정답 몇 번이야? 야, 4번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4번 정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5장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5장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잘 보니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같은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무슨 수열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줘야 되겠다. 중복 수열? 그치. 이렇게 개수가 제한됐을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중복 수열을 쓰고 싶을 때는요. 종류가 제한이 돼 있을 뿐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일 때는 중복 조합을 쓰는 거예요. 중복 순열을 쓰는 거예요.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금 차이가 있다. 알겠지? 이건 그냥 개수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2개밖에 없고 B는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만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는 지금 현재 전체를 5개를 나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겹치는 거 2개씩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모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분자 A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뭔 소리야? A가 적힌 두 장의 카드가 뭐 해야 돼 지금? 그래, 분자. 분모는 어차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전체를 쓰면 되니까 이게 전체고 그 중에서 우리 분자는 이웃해야 된다고. A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A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려면 우리 이웃이다. 그럼 무조건 얘네 몇 개 처리해라? 하나. 그럼 얘들끼리 하나로 못 가봐? 그럼 나는 전체 몇 세트를 배정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나 전체 몇 세트 배정해주기야? 4세트를 배정하는데 이제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중복을 좀 피해줘야 되는 건 누구끼리만 조심하면 하면 돼요? 그치? B들끼리만 조심하면 되니까 B들끼리만 자리 바꾸는 경우에 몇 팩을 나눠주면 되고 2팩을 나눠주면 되고 원래 이웃하는 애들끼리도 자리 바꾸는 거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A니까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 1번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 다 하시고 답은 니들이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니들이 한번 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덧셈 정리를 좀 가볍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기본 정리까지는 괜찮고 덧셈 정리는 우리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 바로 뭐랑 똑같다라는 것만 제발 명심하고 가라 그랬냐면 집합의 연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앞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아마 그때 이거 설명할 때 똑같이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볍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적지 마 제발.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고. 왼쪽에 있다고. 32쪽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얘네들 증명하는 과정도 똑같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갖는데 이 유한집합의 경우 뭐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건 그 사건 A,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다 찾는다는 소리니까 그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2개. 그래서 교집합은요. 우리는 A집합과 B집합을 더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와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합집합은 A집합과 B집합을 더해주고 거기서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뭐야?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고 여기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2개는 뭐 서로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잡아주는 게 6건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6건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이거는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큼 빼주면 되었고, 차집합은 똑같죠. 네, 차집합 같은 경우도 차집합은 요즘 자주 나오니까 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 앞에 거 기준을 잡았을 때 얘네들이 겹치고 있는 것만큼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거 기준에서 둘이 같이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억나지? 여기까지는요. 이건 1학년 때 했다. 왜? 뭐 증명해줘야 되나?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약간 1학년 때 기억을 좀 새록새록 떠올려 보시면 돼요. 뭐라고? 뭐 기억 안 나면 적어.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나눠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누기 전체 경우의 수가 NU니까 전체 집합이 원소의 개수니까 이걸로 나눠버려서 나오게 되는 게 덧셈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이렇게. 그 덧셈 정리는요 결국 뭐 하면 돼? 다 나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식은 바로 뭐냐면 다 전체 집합이 깔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그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거 거기서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 겹치는 것만큼 빼주면 됩니다. 라는 게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은요 합집합과 마찬가지 교집합도 그러면은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건데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그래서 우리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준 거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 합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진짜 배고픈가 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글씨를 잘못 쓰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그게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여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A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전체 확률은요 나누면 1이죠. 그러니까 1에서 결국 누구 빼주면 되냐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확률을 그래서 빼주면 되겠고, 우리 차집합의 확률은 참고사항으로 수능에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앞에 거의 확률에서 우리는 둘이 같이 겹쳤던 교집합의 확률만큼만 빼주면 됩니다. 끝.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연결을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줄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옆에 페이지, 그래서 예제 3번에서부터 우리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예제 3번에서 우리가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집합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결국은 경우의 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주된 핵심 포인트 주제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제 3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들어갈게요. 예제 3번. 됐지? 여기까지는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나 몇 번 던질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 한 개의 주사위 몇 번 던질 거예요? 3번 던질 거고 그때 나오게 되는 눈을 차례대로 A, B, C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게 나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곱한 게 0이야. 자, 곱한 게 0이 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기만 하면 돼요? 0.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케이스 나왔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누구랑 같다. 그치? 얘랑 같다. 즉 A-B가 0이다. 즉 A랑 B랑 같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랑 누가 같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랑 누가 같다. 그치? B랑 C랑 같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셋 다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셋 다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세 번째 A랑 B랑 C랑 다 같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면은 얘네 둘은 어차피 각각 하나씩이니까 얘네들의 그 확률은 더해줄 거고 얘가 겹친 거죠. 겹친 거만큼 중복해서 생 거만큼은 빼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를 먼저 보여. 그럼 그거를 보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중복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겹치는 것만큼은 살려 죽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겹치는 것만큼은 죽여야 되니까 얘가 바로 3번은 중복이야. 그러니까 중복만큼은 날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복만큼은 없애버린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감 잡아주게 되면서 풀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얘네들이 갖게 되는 경우는 끝났지. 왜?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야. 한 번 나올 때마다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고 얘네들은 다 독립이죠.
그치? 어차피 영향 안 받지. 맞지? 그러니까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 몇 가지? 6가지. B도 몇 가지? C도 몇 가지? 그치? 6이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한 거분의 분자는 A랑 B가 완벽하게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며. 그럼 A랑 B가 똑같으려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A랑 B가 같은 경우의 수? 6가지 생기잖아요.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 6가지와 C는 그 상시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6 곱하기 6. 이거 계산해 준 게 첫 번째.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랑 EC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분모는 똑같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분자는 A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6가지. 근데 B랑 C랑 같아야 된다며. 근데 B랑 C랑 같은 거 아니면 B랑 EC랑 같은 거야? EC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B랑 EC랑 같으려면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왜 12가지야? B랑 EC랑 같은다. 그럼 C에 1, 2, 3만 집어넣어봐도 끝나는데? 6가지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곱하기 3가지죠? 1, 2, 3만 넣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래서 6 곱하기 3. 이게 두 번째. 그랬더니 세 번째. 결국 뭐야? 아, 얘네 셋이 다 같아도 되는구나. 그럼 결국 뭐예요? B랑 EC랑 같은 애들만큼 A가 똑같이 뽑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결국 몇 가지밖에 없냐면 3가지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거기서 우리는 3가지만큼 이거를 날리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 마지막 거. 얘네들이 같은 경우의 수가 3개야. 근데 어차피 A랑 B는 똑같다며.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국 얘네들은 애초에 안 세도 돼. 이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따라서 그래서 얘는요. 분모는 다 6의 세제곱이니까 216이죠. 그래서 216분의 첫 번째 6 곱하기 6이니까 36. 두 번째 건 6 곱하기 18, 3하니까 18. 거기서 우리는 3을 빼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따라서 얘는 그래서 216분의 45. 이게 정답일 거고. 괜찮나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가 그 15분의 72가 되면서 한 번 더 나뉘네요. 그래서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냐? 맞을걸? 그치? 그럼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24분의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근데 45가 맞아? 50일 아니야? 50일?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50일. 그러면은 우리는 50일이니까 일단은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17. 맞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맞아? 배고픈가? 배고픈가? 어? 맞지? 여기까지는요. 어? 잠깐만. 잠깐만. 배고픈가 봐. 어씨 미쳤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배고픈가 봐. 어? 뭐라고? 어? 죽을래? 야 잠깐만. 야 답 맞지? 아이씨 좀 이 왼수들아 답 맞잖아. 아 진짜. 54 빼기 3하면 51이잖아요. 어? 아 진짜 72분의 17 답 있잖아. 이씨. 정답 4번. 아 개쫄았네. 이씨. 정답 4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아이씨 그러니까 불안했잖아. 괜히 배고파가지고. 씨. 자 5번 6번 지금 두 개 빠르게 해봅니다. 준비 시작. 5번 6번 해보세요.
3번. 6번 정답은 몇 번? 틀렸어요. 6번의 답은 2번. 5번의 정답은 3번. 자, 5번은요. 간단하죠? 왜? 배반 사건이라 그랬지. 배반 사건이면 노가 없는 거야. 이거 밑줄 그어놔. 틀렸으면 확실하게 말아. 배반 사건은요. 얘네들의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겁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 합집합 줬고 A 줬다는데 그럼 우리는 합집합은 그냥 덧셈정리 공식 그대로 쓰면 합집합은 결국 A 집합과 B 확률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데 교집합이 어차피 0이라니까? 끝. 그러니까 뭐야? 여기 그냥 3분의 2 때려놓고 A가 4분의 1 때려놓고 P, B를 구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옮기면 돼요. 계산하면 답 나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은 몇 번인지 5번은 나오게 될 거고요. 6번 가볼까요? 6번은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요. 이거 구하면 돼. 5번은. 5번은 요게 답이야.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정답 나와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이 중요하죠. 이게 그나마 좀 연계 예상 문제이긴 한데요. 6번은 잘 보시면요. 그래도 감안하고 봐도 쉽습니다. 왜? 읽어보자. 그대로 가보자. 현재 1부터 몇 가지의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5가지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카드가 존재하는데요. 그 카드에서 나는 임의로 몇 장의 카드를 꺼낼 때, 2장의 카드를 꺼낼 때, 두 수의 곱이 첫 번째 뭐인 경우이거나, 홀수이거나 아니면은 두 수가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경우가 나왔지. 그럼 우린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찾아줘야 되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찾아보세요.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두 수의 곱이 뭐가 되는 경우의 수만 확인해주면 돼요. 그치.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적어줘. 이게 바로 두 수의 곱이 결국 뭐가 되는 경우가 1번이냐면 홀수가 되는 거. 이게 현재 1번이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건 두 수가 애초에 뭐가 되는 경우의 수도 같이 잡아주면 된다. 두 수가 애초에 뭐가 되는 경우도 같이 잡아줘라. 그치. 얘가 아예 그냥 100% 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고 싶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은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고 싶으면 애초에 누구만 뽑아야 돼? 소수? 홀수만 뽑아야 돼?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된다의 또 다른 말은 홀수가 몇 개 선택되었다는 소리니까. 그치. 홀수 두 개가 선택되었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 홀수 두 개 뽑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이것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 두 개를 찾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확률은요. 9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것 중에 1부터 9까지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 그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줘야 돼요? 5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쵸? 그쵸? 어차피 2장의 카드만 골라야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다음에 두 수가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거 중에 분자는 그럼 소수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소수가 몇 개 있었어요? 1부터 9까지 중에서는요. 소수 몇 개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 소수는 몇 개밖에 없었어. 4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돼.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정답인데 이랬더니 겹치는 게 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겹치는 것만큼은 또 빼줘야 돼. 그게 3번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수를 뽑았는데 홀수이면서 뭐가 돼도 돼요? 그치. 그러니까 두 수가 결국 뭐여도 되냐면 홀수이면서 소수여도 돼. 그쵸?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동시에 소수가 되는 걸 찾아주는 게 3번이야.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소수가 되는 거는 빼줘야 되니까 결국 나는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것 분의 분자는 홀수가 그러면은 4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수가 되는 건 3개밖에 없죠. 그치? 9랑 1은 빠질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을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33쪽에 6번은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린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6건 문제 예제 4번 들어옵니다. 예제 4번 6건 문제 보고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6건 문제. 이것 좀 까다로워.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 예제 4번이 제일 까다로운데 예제 4번 잘 맞추면 밑에 유제 7번, 8번은요 쉬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잘 봐봐. 자, 흰 공 몇 개, 노란 공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 지금 이제 흰 공 몇 개, 노란 공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치? 흰 공 4개, 노란 공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는 몇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거고요.
두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건데 나는 네 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몇 개가 흰 공이 되어야 됩니까? 야! 몇 개가 흰 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치. 식곤증이 오셨어요. 드디어. 너 이따 영어도 하고 가야 돼. 미안한데 내가 이 글리스가 없다 이제. 사와. 네가 사와 이번에. 어? 야 봐봐. 그러면 적어도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건 몇 개 이상 뽑았으면 된다는 소리가 돼? 흰 공이 몇 개 이상 뽑혀야 돼? 두 개 이상 뽑혀야 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두 개, 세 개, 네 개 경우의 수가 많지. 그럼 반대를 생각해 봤더니 반대는 흰 공이 몇 개 아니면 몇 개만 선택이 되면 되는 거니까. 딴 게 아니면 한 개. 그러니까 반대가 오히려 더 적었죠. 결국 뭐야? 아, 이거 6건의 냄새를 진하게 맡으셔야 돼요. 그럼 6건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처럼 약간 반대를 생각해 봤는데 전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보다 개수가 더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6건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그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는 6건은 전체 확률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 전체 확률에서 나는 누구를 빼줄 거냐면은요. 그 전체 확률에서 반대에 해당하는 확률을 빼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대 확률을 빼줄 거고 그 반대 확률은 사실상 바로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대 확률은 두 가지죠. 흰 공이 몇 개 뽑히거나 아니면 흰 공이 몇 개 뽑히게 되는 경우의 수? 그렇지. 흰 공이 한 개 아니면은 몇 개? 그렇지. 흰 공 빵개도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흰 공이 0개가 되는 거. 얘네 둘의 경우의 수만큼을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 1이었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반대 확률은 결국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9개 중에서 일단 몇 개를 선택해 주게 되는데요. 공은 현재 9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4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은 몇 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 그럼 흰 공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렇지. 4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노란 공은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5 중에서 몇 개? 흰 공 하나 뽑았지. 근데 나는 4개를 뽑아야 되겠지. 그럼 나는 노란 공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3개.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53. 여기까지 이렇게 곱해주는데 왜 곱해냐? 이거는 같이 뽑으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경우와 그 다음에 흰 공 0개 뽑아도 되죠? 그럼 흰 공 0개 뽑는다. 다시 하면 우리는 노란 공으로만 몇 개 채우겠다. 노란 공으로만 4개 다 채우겠다. 그래서 54. 얘네 둘은 더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때 얘네 둘을 더하면 돼요? 빼주면 돼요?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답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준 게 정답이고 계산하면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밑에 2개 있죠? 지금 한번 해봅니다. 준비 시작. 7, 8번은요. 이거보다 쉬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7, 8번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4번, 8번 답, 5번 끝게. 자, 이거 7번과 8번 답은요 쉽죠. 그래서 이거는 7번 답은 그냥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남학생 몇 명 뽑는 것만 빼주면 돼. 몇 명?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말은 곧 남자 0명 뽑았다. 여자 몇 명 뽑았다. 여자 4명 뽑게 되는 경우의 수만 전체에서 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8번은요. 이거 무슨 순열 이용해서 풀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 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줄 거는요, 양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와야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같은 숫자가 오는 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힌트만 주자면 오히려 양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온다. 그게 너무 많아. 순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양 끝에 같은 숫자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같은 숫자가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끝. 이런 얘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유제 8번은 끝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유제 8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 이따 클리닉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까지는 클리닉된 자율로 문제를 풉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를 하셔도 좋고 앞에 안 된 거 다 하셔도 좋은데 자면 죽어요. 자지만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 한다고요? 여기까지 처음 볼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처음 볼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처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